후 4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그렇게 무심한 세월은 4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며칠 전 핸드폰으로 동창의 단톡방을 보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 백발이 성성한 진우 오빠가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진우 오빠 하고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다 뒤집어 엎으며 입고 나갈 옷을 수십 번씩 바꿔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랐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참 바보 같지요? 60이 넘은 할머니가 첫사랑을 만난다고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게.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꾹 참았던 눈물이 오빠의 사진 한 장에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어느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쌉싸름한 커피 향이 먼저 저를 반겼고 이어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백발의 남자, 바로 진우 오빠였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그 5초의 시간. 그 시간은 지난 40년의 공백을 단숨에 지워버릴 만큼 길고도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조금은 느린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던 오빠의 음성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서빙되었지만 누구 하나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오빠의 손도 잔 옆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지냈어? 라는 평범한 안부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깊어진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눈가에 앉은 고단한 세월의 흔적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40년 전의 진실과 뒤늦은 고백. 카페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한참 동안 창밖만 응시하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제 아버지가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오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저를 다시 40년 전 그 차가웠던 겨울밤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흰 봉투와 퇴근한 어머니의 비참한 얼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500만 원짜리 수표. 오빠는 그 장면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오빠의 어머니가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빠는 방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 무엇이라도 항변해야 했지만 그 가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문을 열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을 하는 오빠의 턱선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오빠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그저 그때 우리는 너무나 어렸고 부모의 거대한 그늘을 벗어날 만큼 영혼이 단단하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그 사실이 조용히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는 말을 마친 뒤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늦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오빠에게 제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쁘게 살며 오빠를 잊으려 애썼던 시간들, 벚꽃이 필 때나 비가 올 때면 가슴이 미어지던 그 이상한 통증들.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를 잊고 산 게 아니라 오빠를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바쁘게 산 거였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한테 쫓길 때보다 오빠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제 고백에 오빠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사별한 아내는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했다고요. 결혼식 날 신부의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이 겹쳐 보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아내 옆에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늘 40년 전. 그 교정에 멈춰 있었다는 오빠의 고백에 우리 둘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다. 그치? 제 물음에 오빠는 울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10일. 우리에게 허락된 짧고 눈부신 67일.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저는 이른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던 칼칼한 된장찌개, 바삭한 김치전,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구이. 오빠가 저희 집에 오면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6인용 식탁이 이제야 비로소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만날 생각하면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64세 이러는 게 참 우습죠? 제 말에 오빠는 나도 마찬가지야. 영수가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처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제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너랑 있는 게 너무 좋다. TV 보고 손잡고 진짜 부부처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부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맞이한 2번째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다시 한번 잔인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빠가 밥을 먹다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어디 안 좋아요? 라고 물으면 그저 나이가 들어 손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며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밥 먹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식사 도중 옆구리를 감싸쥐며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제 권유에도 오빠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마시던 도중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화장실로 달려가 심한 구토와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채로 나온 오빠를 붙잡고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안 가면 저 오빠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제야 오빠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입을 뗐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췌장암이야. 6개월 전에 판정받았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느냐는 제 절규에 오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내가 안 만나줄 것 같아서. 40년 만에 만났는데 곧 죽을 병 걸렸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나는 그저 내가 내 병 모르고 나랑 진짜로 웃어주길 바랐어. 내가 편안하게 내 손 잡아주는 그게 너무 좋았어. 오빠는 이미 암이 온몸으로 퍼져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머리가 빠지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대신 남은 시간 동안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품에 안고 흐느껴 울부짖었습니다. 12. 마지막까지의 동행, 그리고 영원한 이별. 오빠 미안해요. 제가 40년 전에 오빠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오빠 평생 혼자 마음앓이 하다가 이제야 만났는데 또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요. 제 통곡에 오빠는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영수가 후회하지 마라. 나는 하나도 후회 안 해. 짧게라도 널 다시 만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오빠의 아내가 되어주기로요. 매일 오빠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기력이 떨어져 걷기 힘든 오빠를 부축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빠는 점점 더 야위어 갔고 얼굴은 황달로 누렇게 변해갔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20대 시절 그 빛나던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낡고해진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학생증을 만들 때 찍었던 촌스러운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 물음에 오빠는 버릴 수가 없더라. 이 사진이 내 40년 세월의 전부였거든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그 깊고도 지독한 사랑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소중히 받아 제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재회한 지 6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손을 잡았던 그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숨소리는 낙엽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나 정말 행복했어. 너 다시 만나서 손잡고 밥 먹고. 고마워. 오빠의 마지막 고백에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빠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먼저 오빠 손잡을게요. 오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물 위로 오빠의 영혼이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제 꿈에 나타나 영수가,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다시 3주가 지난 오늘, 저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제 손에는 오빠의 부고장과 그가 남긴 낡은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시 만난 거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 아픈 이별을 왜 또 사서 겪었느냐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충분히 잡아보았으니까요.
그 기억 하나로 저는 남은 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향기로 제 삶 속에 계속될 뿐입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보이는 제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평온해 보입니다.